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굉장히 유명해요. 허클베리 핀의 모험입니다. 작가는 더 유명하죠. 우리가 톰 소여의 모험에서 한번 우리가 만나본 적이 있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입니다. 꼭 동화가 아니더라도요. 뭐 동화라기보단 소설이었지만 이런 문학 작품이 아니더라도 이분은 명언이나 아니면 어떤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접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듣게 되었을 때 좀 더 반갑게 다가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익숙한 동화이니만큼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 사람들은 나를 허크라고 불러요. 집이 따로 없어서 숲속에 버려진 커다란 오두막에서 지내지요. 학교도 다니지 않고 자는 시간도 먹는 시간도 따로 없어요. 머리를 빗거나 옷을 갈아입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나뭇가지에 누워서 휘파람을 불거나 가끔 낚시를 하면서 빈둥빈둥 놀면서 지내죠. 그러나 모험할 일이 생기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들어요. 얼마 전 친구인 톰과 함께 도둑이 동굴 속에 숨겨놓은 금화를 발견했어요. 나는 그 돈을 대처 판사에게 맡기고 이자를 받아 쓰고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어요. 내가 대처 판사에게 돈을 맡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돈을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자 술을 먹고 비틀거리면서 마구 외쳤어요. 이따위 정부가 어디 있어? 남의 돈을 빼앗고 내주지 않는 법률이 어디 있느냐고. 아버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곧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나는 강으로 떠내려오는 뗏목을 건져냈어요. 베이컨과 코코아, 양동이와 컵, 숟가락을 몰래 싣고 전부터 알고 있던 무인도를 향해 뗏목을 저었죠. 자, 드디어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다. 출발! 무인도에 도착한 나는 섬의 주인이 된 것처럼 섬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풀숲에서 머리만 내놓은 채 담요를 덮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난 조심조심 그곳으로 가 담요를 살짝 들춰 보았어요. 짐이잖아. 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놀란 짐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기 싫어서 도망친 것뿐이에요. 나를 해치지 말고 저 강물 속으로 들어가 주세요. 짐은 내가 죽은 귀신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 후 우리는 섬에서 함께 지냈어요. 며칠이 지나자 강 건너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짐, 내가 강을 건너가서 저쪽 형편을 알아보고 올게. 허크, 여자로 변장하면 어때? 숲속 빈집에 여자 옷이 있어. 여자로 변장한 나는 뗏목을 타고 강 건너편에 있는 외딴 집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세라라고 하는데 삼촌 집을 찾아가고 있어요. 혹시 에브너시라고 아세요? 글쎄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얘야, 조심하거라. 얼마 전에 흑인 노예 짐이 허크라는 아이를 죽이고 도망쳤다는구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내일 새벽에 맞은편 섬을 뒤지기로 했단다. 현상금 300달러나 걸려 있어서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어. 짐, 도망쳐야 해. 너를 잡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우리는 허겁지겁 뗏목을 타고 도망을 쳤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노예가 없는 카이로의 자유주였죠. 자유주에만 가면 난 자유를 찾을 수 있어. 그때 한 척의 배가 다가왔어요. 짐은 얼른 담요를 뒤집어 썼어요. 방금 검둥이 5놈이 도망쳤어. 너는 누구하고 배를 탄 거니? 아버지요. 아버지가 병이 들었거든요.
무슨 병인데? 얼굴이 퉁퉁 붓고 몸이 불덩이처럼 뜨끈뜨끈해요. 두 사람은 내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이 전염병인 것 같아. 이 잘못하면 옮을 수도 있어. 어서 떠나자. 우리는 사흘 동안 뗏목을 타고 강을 따라 흘러갔어요. 낮에는 기슭에 뗏목을 숨긴 다음 낚시를 하기도 하고 강에 뛰어들어 헤엄도 쳤어요. 또 어디선가 바이올린 켜는 소리가 물결을 타고 흘러오면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밤이 되면 뗏목에 누워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죠. 별똥별이 떨어질 때면 소원을 빌기도 했어요. 고향에서 멀어지자 우리는 걸어서 다니기로 했어요. 얼마 못 가 우리는 머리가 벗겨지고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와 여행 가방을 든 거지 차림의 젊은 남자를 만났어요. 두 사람은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버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젊은 남자가 자신이 공작이었다고 떠벌리자 할아버지는 자신이 도망친 왕이라며 거짓말을 했어요. 왕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연설했어요. 나는 30년 동안 인도양에서 해적 노릇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느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되어 인도양에 있는 내 부하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 이분을 위해 전도비를 마련해 주도록 해요. 한 여인이 울먹이며 말하자 곳곳에서 박수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날 왕이 벌어들인 돈은 87달러나 되었죠. 두 사람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얼른 다른 마을로 갔어요. 나와 짐도 그 사람들을 따라가 보았어요. 그 마을은 갑작스러운 피터 월크스의 죽음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왕과 공작은 돈이 많은 피터 월크스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동생들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왕과 공작은 피터 월크스의 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들은 피터 월크스의 딸들을 찾아가 연극을 했어요. 우리가 삼촌들이란다. 형이 무척 보고 싶었는데. 정말이세요? 그렇단다. 우린 너의 아버지와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어. 삼촌,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남기셨어요. 맏딸인 메리 제인은 왕에게 편지를 주었어요. 금화 6,000달러는 지하실에 숨겨두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지하실로 살금살금 내려갔어요. 나도 몰래 뒤따라가 보았죠. 두 사람은 지하실에서 금화자루를 찾아냈어요. 야호! 신난다. 어서 여길 빠져나가자. 젊은 남자의 말에 왕이 말했어요. 안 돼. 이 금화만으로는 부족해. 이 집과 노예까지 몽땅 팔아서 가져가야지. 우선 이 금화를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놔야겠어. 왕은 금화자루를 침대 밑에 숨겨두었어요. 착한 아가씨들의 재산을 빼앗기게 할 수는 없어. 나는 두 사람이 깊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왕이 숨긴 금화자루를 찾아서 거실로 갔어요. 그때 누군가 2층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급해서 피터 씨의 관이 있는 방에 들어가 금화자루를 관 속에 넣어버렸어요. 관 뚜껑은 30cm가량 열려 있었어요. 그것은 관을 묻기 전에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열어둔 거였어요. 나는 얼른 뛰어나와 문 뒤에 숨었어요. 방으로 들어온 사람은 메리 제인이었어요. 그녀는 관에 엎드려 슬프게 흐느꼈어요. 다음날 나는 관에서 금화자루를 꺼내고 싶었지만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온 사람들 때문에 꺼낼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장례식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찬송가를 불렀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자 장의사가
관에 쾅쾅 못질을 했어요. 왕은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며 울먹였어요. 여러분 앞에서 맹세합니다. 나는 조카 딸들을 영국으로 데리고 가서 훌륭하게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날 왕은 흑인 노예들을 노예 상인에게 팔았어요. 늙은 흑인은 메리 제인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아가씨, 아무리 노예지만 제 자식과 떨어져 살지 않게 해주세요. 유모,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게 되다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내 마음은 너무나 아팠어요. 그날 밤 메리 제인은 밤새도록 울었어요. 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메리 제인을 찾아갔어요. 왕과 공작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삼촌이라고 한 말도 다 거짓이고요. 저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도록 하세요. 이야기를 듣던 메리 제인은 너무 놀라 쓰러질 뻔했어요. 메리 제인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네가 말한 대로 할게. 그리고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한편 마을 사람들이 어떤 노신사와 함께 두 사람을 찾아왔어요. 노신사는 왕에게 버럭 소리쳤어요. 내가 진짜 피터 월크스의 동생이오. 이곳으로 오다가 여행 가방을 잃어버려서 늦게 오게 되었소. 그러자 왕은 능청스럽게 대답했어요. 이런 사기꾼 같으니라고. 내가 진짜 피터 월크스의 동생이오. 사람들은 누가 진짜 피터 월크스의 동생인지 가려내자고 했죠. 노신사가 먼저 왕에게 물었어요. 형님의 가슴에는 문신이 있어. 어떤 문신인지 말해보시오. 작고 푸른 화살이 새겨져 있소이다. 거짓말이오. 그런 문신은 없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은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우리가 묘지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봅시다. 관을 열어본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뭐야? 관에 금화자루가 있어. 왕과 공작은 그 틈을 이용해 재빨리 도망쳐버렸어요. 메리 제인과 작별 인사를 나눈 우리는 카이로의 자유주로 가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난 너무 무서웠지만 짐과 함께 있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난 짐에게 말했어요. 짐, 넌 이제 자유야. 앞으로 노예가 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자 짐이 내 어깨를 아프도록 껴안으며 말했어요. 너처럼 정직하고 착한 백인은 처음이야. 넌 나의 소중한 친구야. 항상 널 기억할게. 우리는 자유주를 향해 힘차게 노를 저었어요. 자, 이렇게 동화가 끝이 났습니다. 예상했지만 동화 상당히 길죠? 글밥이 엄청나게 많은 동화예요. 원래 소설이었기 때문에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줄이면 또 내용에서 어차피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진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물의 감정 변화나 이런 걸 느끼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허클베리핀은 정말 동양적으로 표현하면 약간 신선처럼 사는 그런 친구네요. 자신의 소유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약간 이게 문명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잘 씻지도 않는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주 씻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저 당시에도 사람들도 충분히 자주 씻지 않았고 심지어 중세 유럽에서는 왕정에서조차 얼굴을 자주 씻는 게 이렇게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잘못 알려져서 계속 이렇게 세수를 안 하면은 뾰루지 같은 것도 나잖아요. 그걸 가리기 위한 스티커도 있었고 애교점이라고 하던가요? 네, 그게 유행인 적도 있었고 그랬대요. 그것과는 별개로 그보다도 더 나아가서 이 재산에 대한 소유욕마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마지막에 그러죠. 너처럼 정직하고 착한 백인은 처음이라고 흑인 노예 짐이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흑인은
같은 사람으로서 인정했던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지금 동물을 바라보듯이 같은 사람 선상으로 놓고 인정하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흑인과 정말 진정한 친구로서 어떤 편견도 없이 동등하게 바라봐줄 수 있었던 것은 허클베리 핀의 이러한 삶이 하나의 그 배경이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뭔가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 정직하게 사네요. 뭔가 욕심도 없고 뭐 욕심이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고 뭐 다른 욕심은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욕심의 총량이 상당히 적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굉장히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같네요. 이 소유욕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정직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소유욕과 상관없이도 충분히 정직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거는 약간 좀 철학적인 문제로 넘어갈 것 같은데 아빠가 되고 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욕심의 총량이 변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전에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나 갖고 싶었던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더라고요. 마치 내가 그걸 그렇게 원했던가 할 정도로 심지어 꿈마저도 그 전에 원했던 거를 지금 생각해보면은 내가 그렇게까지 위대해지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아이가 생기면서 참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나 자신이 사라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사는 그 모습도 다 내 인생이니까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사라진다는 개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태 이런 것들이 달라질 뿐이지 네, 여전히 이게 내 인생이고 어찌 보면 더 만족스럽고 더 소중한 인생으로 바뀐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요즘 뭐 비혼 비출산 이런 얘기가 많이 이렇게 화두가 되잖아요. 이해는 해요. 정말 이해해요. 우리가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더 뭐 정량적으로 좋아서 그렇게 선택한다기보다 상당수 많은 분들이 아이를 낳고 길렀을 때 그 아이까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픈 마음을 뒤로하고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공감은 너무나 되는데 그럼에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이 아니면 아직 아이를 가지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기꺼이 감수를 해보자고 권할 것 같아요. 물론 뭐 먼저 물어본 사람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정해서 하는 얘기죠.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갑자기 욕심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자꾸 번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험 가득하고 순수한 허클베리 핀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128번째 동화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었습니다.